오랜만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옛 최측근 바로 김용전 부원장입니다.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인가요?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용전 부원장인데 오늘 민주당의 한 정책 토론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저는 체포되고 구속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. 이 사건은 저 김용이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검찰들의 조작행위가 있었습니다. 정치 쇼를 벌였던 검찰이 또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던 정치검찰의 노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. 20여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도 진행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건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.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. 한준호 의원,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이 토론회에 김용 전 부원장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. 일단 김용 전 부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검찰의 1심부터 사건 조작했고 개운의 억울함이 아닌 검찰 집단에 벌인 범죄다. 김용 전 부원장의 저 해당 포럼 참석한 얘기를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사실 저런 주장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만 1심, 2심 판결에서 다 배척이 됐거든요. 그러면 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의 정신은 어디 가고 지금 정치권에서 흔들면 흔들 수 있다 이런 오만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모두 다 배척되어 버린 걸 밑도 끝도 없이 파기환송을 기대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가는 건 이건 사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구나. 그리고 저런 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또 끌어안고서 저런 주장을 이어가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예.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온갖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을지언정 이재명 대통령은 모른다, 관련 없다 이런 주장은 또 병행해서 하셨잖아요. 그런데 예.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용을 털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도대체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인정하시길래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. 예. 1심,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관하게 김용의 개인 범죄입니다라고 하면서 공당에서는 저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. 1심, 2심 유죄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대법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에 따른 무게감 때문에라도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이었죠. 보석 당시에 사필 규정, 김용은 무죄다. 저때 수십여 명, 10여 명이 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뭐 박선원, 뭐 한준호 이런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무죄다. 당시 모습도 만나봤고 당시에도 여러 정치적 논란거리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일단 재판부 항소심까지 결과는 징역 5년이고 이런 여러 제약도 보석 과정에서 걸어둔 상태입니다. 아까 나왔던 그 오늘 포럼 현장 다시 한번 볼게요. 근데 성춘 대변인,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포럼은 검찰의 조작 수사, 조작 검찰인데 만약에 뭐 김용 전 부원장이나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러면 그 억울함의 공격 대상을 재판부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조작 검찰이 기소했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했잖아요. 그럼 만약에 억울하더라도 비판의 포인트를 사법부에 하는 게 아니라 조작 기소한 검찰. 이거 하는 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. 일단 뭐 양측 모두 하는 게 맞겠죠.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법원 아직 상고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.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뭐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,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. 국민의힘 뭐 윤석열 정부 때 김용, 뭐 이재명 다 범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범죄자라고 이미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 측에서는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. 저는 이제 뭐 그 자체가 김용 전 부원장 당연히 억울하겠죠. 근데 이제 본인의 개인적 억울함과 그 민주당 의원들 이제 몇몇이 이제 같이 가서 함께 당이 연대하는 모습에 대한 정치적 부담
이런 거는 또 약간의 다른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. 저 토론회 자체를 예. 너무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아하. 토론회라고 또 너무 김용 부원장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. 예.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치 검찰로서 뭐 무리한 기소, 뭐 투망식 기소, 그리고 조작, 증거 조작 이런 것들 했던 사례들 쫙 늘어나면서 검찰이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해체까지 예.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하나를 위한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2심 이후 지금 상고심 전인데 왜 지금 이런 얘기하냐 2심까지 유죄 나왔는데 2심 유죄 나온 다음에 그 유동규가 나무그룹부터 3억 받아가지고 김용한테 줬다고 했는데 예. 알고 보니까 김용한테 준 게 아니라 본인의 채무 철거업자한테 3억을 줬다라는 예.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잖아요.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기 거네요. 때문에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조작 기소, 김용 전 부원장이 오랜만에 국회에 등장한 모습까지 4위로 만나봤습니다.